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월 우리 이제 3, 4월 강의 이제 처음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번 커리는 그 책을 좀 바꿔가지고요. 요 일당백 필기 노트라고 하는 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년 그 책하고 좀 비교를 하면 한 20페이지 정도가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분량을 좀 늘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파트를 좀 많이 늘렸냐면 앞부분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 법령은 뭐 크게 변함이 없는데 뒷부분, 그러니까 이제 뭐 부동산 거래 신고법이라든가 우리 중개 실무 파트, 거기에서 한 20페이지 정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약간 뭐 오탈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 좀 잡아가지고 좀 보다 완벽성을 좀 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도 여러분 선배들이, 일년 선배들이, 우리 여기 일산학원 선배들이 이 책 가지고 많이 붙으셨고요. 그다음에 33회 본시험 기준으로는 이 책 보고 뭐 제가 이제 강남에 또 강의 나간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만점을 맞고 합격을 한 경우도 있어요. 이게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교재니까 교재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좀 하시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재 보시면 되겠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이론을 앞에다가 이제 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그리고요. 그리고 또 기출 지문 같은 것까지 해서 전부 이렇게 한 권에다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어, 우측에 빈 칸이 좀 있거든요. 이 빈 칸은 왜 놨을까요? 응? 뭐 이제 필기하시라고, 이제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시면서 필기하시라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필기 노트, 전형적인 필기 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보셨던 통합이론서에서 좀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쪽에다가 필기 노트에다가 옮겨가지고 단권화하는데 아주 좋은 최적의 교재가 이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희 뭐 다른 거 안 보셔도 되고 이것만 보시면 충분히 이제 이론은 마스터가 되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한 10번 정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번 보실 수 있겠죠? 못 볼라나요? 10번 충분히 아마 보실 겁니다. 10번 이제 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좀 해볼게요. 우리 이제 진도 나가서 목차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목차는 이제 1편, 2편, 3편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편으로 구성이 되고요. 1편에서는 아무리 못 나와도 한 22개에서 많이 나오면 27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문제들이 1편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데 1편은 그닥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래서 1편은 이제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1편에서도 중요한 테마 좀 우리 별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3번 테마에 보면 용어의 정의,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용어의 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개설 등록. 개설 등록은 이제 등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개공이 되는 뭐 과정, 절차 뭐 이런 것들 다루게 되는 거고, 개공이 될 수 없는 사유를 우리가 결격사유라고 얘기를 해요. 결격사유도 굉장히 중요하고, 11번 테마의 중개사무소, 요 중개사무소에서는 이제 문제가 2개, 3개까지도 출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서 16번 테마의 중개계약, 중개계약에서는 이제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뭐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되고요. 17, 18,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 관련한 이런 파트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17번하고 18번 테마에서 한 2-3개 정도의 문제가 해마다 출제가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테마에 이제 금지행위 뭐 이렇게 있어요. 우리 여기 결격사유가 탑3 안에 들어가고, 여기도 탑3 안에 들어갑니다. 금지행위. 뭐 교란행위도 좀 중요해졌고, 그다음에 중개부수 중요하고, 그리고 30번, 31, 32, 33, 34. 요 파트가 이제 소위 말하면 제재를 다루게 되는 부분인데, 요 제재 쪽에서 보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 해서 탑3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중요한 세 가지를 좀 꼽아라 그러면 8번, 21번, 31번 요게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항목들입니다. 이렇게 탑3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에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7개에서 많이 나오면 9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전년 시험에 8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근데 여기는 좀 약간 어렵게 나옵니다. 이 절차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35, 36번은 이제 개관에 대한 부분이라서 큰 흐름만 잡으시면 되고 37번, 38번 중요하고 자 39, 40 테마별로 토지거래 허가제, 상하제 굉장히 중요하고 41까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및 허가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쪽에서 이제 39하고 40에서 한 3, 4개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단일 주제로 말하면 제일 많은 문제들이 나오는 게 이 39랑 4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3편에 이제 중개 실무가 있는데 아무리 안 나와도 한 3개 정도의 문제는 출제가 될 거고요. 많이 나오면 한 5개 정도까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요번 이제 우리 그 35회를 기준하면 실무에서 한 5개 정도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예전에는 여기가 뭐 2개, 3개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분묘기지권 좀 중요하고 그리고 명의신탁 집합건물법 요게 이제 작년 교재에는 없던 건데 요번에 이제 특별히 좀 이렇게 넣은 거예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이제 주임법, 상임법 뭐 이런 것들 중요하고 55, 56 뭐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과목이 이제 40개의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작년 우리 이제 시험 기준으로 말하면 22개 나왔고 여기서 8개 나왔고 여기서 이제 나머지 이제 출제가 되었었는데 아무튼 우리 이쪽 분량이 좀 약간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여기 2편, 3편이 나머지 이제 1편은 되게 쉽게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좀 다 득점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별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이제 구별 개념이 나오는데, 이 구별 개념은 용어 2가지를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그 첫 번째 용어가 이제 중개라는 용어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중개업이라고 하는 용어가 양자를 이제 구별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되는데, 요게 이제 뒤에서 용어의 정의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일단 요걸 좀 잠깐만 좀 먼저 보여드리고 구별 개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테마 3번을 좀 잠깐만 넘어와 보십시오. 자, 중개라고 표현을 했고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을 무엇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까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여기 행위를 알선한다 뭐 이렇게 채색을 좀 한 번만 할게요. 형광펜 있으시면 채색 한 번만 잡으시고요. 형광펜 없으신 분은 그냥 색깔 있는 펜으로 밑줄이라도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오늘 한 6번, 7번 정도 계속 질문을 좀 드릴 거예요. 뭘 질문을 드릴 거냐면 중개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할 거란 말이에요. 중개가 뭐죠? 라고 질문을 드리면 뭐를 뭐 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면 100점이에요. 자, 행위를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러면 중개업은 뭐냐? 이제 이 1번 용어가 중개고 3번 용어가 중개업인데 결국에 업자 하나 붙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정한 뭘 좀 받고요.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이걸 이제 우리가 중개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도 우리 3군데 다 채색을 좀 잡을게요. 의뢰, 보수, 업. 자, 그러니까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중개는 그저 뭐를 뭐 하면 중개에 들어가는 거죠? 행위를 알선하면 중개에 들어가고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이 행위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받아가지고요. 의뢰 받고 보수도 받고 그리고 업으로 행할 때 이거를 중개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 일단 이제 그렇게 좀 기억하시고 자 앞에 이제 맨 1번 구별 개념 다시 오셔가지고요 중개는 정의가 뭐를 뭐 하는 것이라고 좀 전에 정의했어요 행위를 알선 이 행위는 구체적으로 뭔지는 좀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행위를 알선하면 그게 중개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한자어 유래 잠깐 좀 말씀드려보면
요거 이제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만 보십시오. 이 중자가, 한자의 중자가 사람 인변의 가운데 중자를 썼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이제 이 말을 좀 붙여보면 사람이 가운데에 개자가 무슨 개자냐면 끼일개예요. 여기 이제 화살표처럼 보이잖아요. 끼일개. 그러면 이거 뭐 말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럼 사람이 가운데에 뭐 했다? 끼었다. 네,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가운데 끼어서 회방을 놓는 거, 이게 중개일까요? 아니면 도와주는 게 중개일까요? 도와주는 거. 이게 회방을 놓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거. 이거를 중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개는 행위만 알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나? 아니면 꼭 어떤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죠. 중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중개를 뭘로 하게 되면요? 업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아무나 하면 안 돼. 왜 아무나 하면 안 되냐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 국가가 과세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과세해야지. 그럼 과세하려면 국가 통제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누구만 이 업을 할 수 있도록 개업 공인중개사만 업을 할 수 있도록 말하자면 제한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다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할 건데 이거는 꼭 개공만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할 거다라는 거죠. 우리 그러면 이제 우리 그 11월 달부터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중개업 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정확히 제가 이제 줄여서 씁니다. 소공은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소공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중개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업무를 한다라는 거는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이지 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업을 하는 사람, 잡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개공마, 온리 개공마. 그래야만 얘한테 국가가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개업은 오로지 개공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를 하냐면 뭐 한 자라고 정의해요? 등록한 자. 그러니까 등록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만약에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 우리 화살표 하나만 해주시고 X표. 그러면 등록을 필요로 하는데 등록 없이 하면 뭐를? 중개업을. 그러면 처벌을 하겠죠. 그죠? 이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여기 3 또는 3 이렇게 쓴 건데 요 왼쪽 거를 뭐라고 읽어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뒤에 거는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거 처벌 안 받으려면 뭐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을 하고. 자, 그러면 등록을 한 자를 우리가 개공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개공이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의뢰도 받을 수 있고, 의뢰.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이제 뭐 간판 사무실 열어놓고 의뢰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도 받을 수 있고요. 보수도 받을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업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게 업이 되는 거냐면 여기서는 지금 행위에 알선을 한다라는 것은 업으로 하는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를 알선한다고 그랬지 업으로 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중개인가요? 아니면 뭐 최소한 2번 이상 해야 중개인가요? 한 번만. 그러니까 이건 업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업이냐 업이 아니냐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업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성과 무슨성을 가질 때,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질 때 우리는 업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하면 중개가 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등록은 당연히 필요 없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이나 저는 현재 개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나 저는 현재 개공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중개는 할 수 있어요? 예, 중개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해도 되니까. 근데 뭐는 못해? 중개업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개업 하다가 걸리면 뭐 받으니까? 처벌 받으니까. 그럼 우리 그러면 이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응? 업을 하려고, 정확히는 업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뭐 안 받으려고요? 처벌 안 받으려고.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됐죠?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꼭 구별하실 거고. 자, 우리 대법원은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냐면, 위에서 우리 그림으로 보셨던 거를 제목에다가 채색을 좀 잡을게요.
1번의 무등록 중개업과 2번의 무등록 중개 이렇게 제목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대법원은 1번과 2번을 확실히 구별하고 있어요. 그죠? 이걸 어떻게 이제 구별하는지 판결문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래요. 네, 그러면 얘가 등록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등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등록도 하지 아니했겠죠. 그죠? 할 수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얘가 뭐를 했다라고 지금 표현했냐면 중개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 글자로 중개업을 하면서라고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소위 말하면 무슨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니까 얘는 몇 년 몇 천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다시 한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야 되는 잔데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통칭해가지고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범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사람을 죽여야 뭐 도둑질해야 뭐 강도질해야 이게 범죄가 아니고 이런 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징역형과 벌금형이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가 합쳐서 뭐라 그래? 범죄. 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 중에서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등록 중개업이긴 하지만 중개업이잖아요.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를 받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도 받았을까요? 보수. 그럼 그 보수를 받기로 하는 계속해서 받아오고 있지만 또 어떤 새로운 사람한테 보수를 받기로 하는 약정을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약정을 했다가 나중에 받고 그러는 거니까. 근데 그런 보수 지급의 약정의 효력을 제한한다 이랬거든. 그럼 이 제한한다라는 뜻은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무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는 사람의 보수는 무효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받을 약정이면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이미 받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반환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무효면 받을 수도 없지만 이미 받았다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하면 끝난다 아니면 우리 처벌도 받는다. 당연히 처벌은 받는 거죠. 반환하고 처벌도 받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의 무등록 중개는 확실히 이해했어요. 2번에 이제 무등록 중개를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자격이 없는 자가 똑같이 시작하죠. 자격이 없는 자가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얘가 등록을 했다라는 말은 지금 주지 않았어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라는 말을 안 줬는데 당연히 등록을 안 했겠지. 왜 안 했겠어요? 자격이 없으면 등록은 안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등록은 안 했을 건데 무등록일 텐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우연하게 했고 여기다 우리 별을 하나만 할게요. 우연하게 했고 그 다음에 단 한 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우연성과 일회성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성과 일회성을 갖는다라는 거는 위에서 우리 말씀드렸던 무슨 성과 무슨 성의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계속성과 반복성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한번 적어봐 드리면 우연하게, 우연성 아니면 일회성, 단일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거는 뭐가 아닌 거로 생각하시면 돼. 업이 아닌 걸로 그냥 어쩌다 하는 거니까 업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연한, 단일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여기다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정확히 얘는 뭘 한 거예요? 중개를 업으로 한 게 아니라면 뭐는 한 거야? 중개는 한 거지. 중개. 네? 중개. 그래서 얘를 제목을 무등록 중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중개는 아까 누구나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중개까지는 해도 된다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 해놓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말 나와요. 보수 지급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그 말은 달리 해석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하다. 그러면 얘가 어쩌다가 그 중개한 애는 보수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얘가 그냥 보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딱 판결문을 끝내버리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것을 대법원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제 해놨냐면 다만 중개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너무 많아서
친위 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아니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다 우리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라는 거는 무등록으로 중개하는 사람이,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를 하는 사람이 보수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얘랑 누구랑 형평을 견주어 봐야 돼요. 개공하고. 여기서 한번 적어 봅시다. 그러니까 얘랑 형평을 견주어 봤을 때 이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개공이니까 합법적 개공이잖아요. 그럼 얘는 보수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고, 얘도 있고, 어쩌다 하는 애니까. 그럼 둘 다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대법원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즉 합법적 개공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법정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는 분만 한번 답변해 주세요. 합법적 개공이 일방한테 받을 수 있는 보수의 최고 한도는 0.9%. 최고가 0.9거든요. 근데 얘가 0.9밖에 못 받아요. 0.9밖에. 근데 얘는 만약에 그런 한도 없이 막 20, 30%를 받아버리라고 한다면 무슨 원칙에 반해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거잖아요. 대법원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 뭐라 그래?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얘도 법정 한도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없다는 거야? 예, 당연히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이걸 인정을 안 해버리면, 이거를 적용을 안 해버리면 형평에 안 맞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보수 받을 수 있고 없고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았으면 반환하고,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 받을 수 있고, 개공도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양자간의 형평에 좀 맞춰가지고 합법적 개공은 법정 한도가 있으니까 너도 어쩌다 하는 애도 법정 한도 안에서만 받아라. 됐죠?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제일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좀 구별을 해봤고요. 자, 이제 테마 2번의 서장 재정 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역사를 좀 잠깐 봐야 되는 이유가 좀 있어요. 일단 중개 연역. 우리나라에서 중개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를 알선하는 거는 누가 가장 먼저 했을 것이냐, 이거를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이나 문헌을 한번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냐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삼국시대 때부터요,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객주. 그래서 중개업의 효시는 객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과거간 복덕방. 복덕방은 요즘에도 쓰잖아요. 복덕방이라는 말. 그리고 중개업자, 계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천, 발전되어 왔는데, 이걸 왜 여기다가 이제 적어놨냐면, 이쯤에다가 이렇게 선 하나만 좀 해봅시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함께 화살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렇게 해놨냐면, 시험 제도가, 그러니까 우리 시험 제도라고 하면 무슨 시험을 말할까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 1985년도에 있었어요. 85년도에 이제 1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중개업자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전에, 시험 이전에 중개업을 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시험 봐서, 아니면 시험 안 보고 그냥 중개업을 했던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자유영업자라 그래가지고요, 그냥 내가 어느 날 하고 싶으면 그냥 중개업을 했던 거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 중개업 하고 싶어, 그냥 했었다고요. 그러다가 무슨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시험제도. 그럼 시험제도가 도입이 된 이후에는 누구라고 이제 부르냐면 개업한 공인중개사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진 사람들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라고 부른다. X자까지 약자로 썼는데 공점개라고 썼잖아요. 그럼 얘는 뭐 약자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럼 이 사람은 뭐를 따서 개공된 사람? 자격을 따서 시험 합격해가지고 개공이 된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시험 제도가 이제 도입되자마자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당시 우리 전국에 한 6만 명 정도 계셨거든. 그때 당시에 6만 명한테 이제 다 보냈어요. 공문을. 뭐라고 보냈냐면, 시험제도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합격을 못 하시면 중개업을 못 합니다. 라고 이제 공문을 다 보냈단 말이야. 이 사람도 공문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안 했을까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안 했다고 생각해요? 열심히 다 했는데 전원 붙었을까요? 전원 붙지는 못했을까요? 전원 붙지를 못하고 상당수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한 3만 명 정도만 붙고요. 나머지 한 3만 명 정도는 탈락을 했, 절반 정도 붙고 절반은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이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면 뭐 자발적으로 우리 나는 그러면 오늘부터 중개업 안 할게요 라고 했을까요? 계속 한다고 주장했을까요? 계속 한다고 주장했겠죠. 왜냐면 이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 이 종별을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옛날에 중개업자 시절에 그냥 개공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부칙상의 개공. 부칙은 이제 법률이 있으면 법률 바로 밑에다가 붙여주는 세부적인 규칙을 이제 부칙이라고 하는데, 부칙상의 개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는, 자격 없는, 자격은 없는데 그러면 등록은 있는 아니면 등록 있는 없는, 있는, 등록은 한. 그러니까 왜냐면 개공이니까, 부칙 개공이니까. 그러면 공개는 자격 있고 없고, 있고 등록도 있고, 둘 다 있는 종별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여기 법인 얘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릴 건데 여기다 별 한번 해주시고,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개공의 종별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개공의 종별은 세 개. 공개, 법인인 개공, 부칙 개공. 순서대로 말하면 얘가 제일 많고 그다음 많고 가장 적고 그래요. 현재 이제 이분들이 되게 많이 돌아가셔서 몇 분 안 살아 계셔요. 공개, 법계, 부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별이 있다라는 거. 앞으로 10년 정도, 10년, 15년 정도 지나면 이분들 다 돌아가실 건데 돌아가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종별만 남게 되는 거죠. 뭐하고만. 공개랑 법인인 개공. 자, 우리 그러면 우리는 공개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법인은 될 수 있어요.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이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인 만들어서 등록하면 그게 법인인 개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종별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주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으면 했던 것, 자유영업제, 그리고 인가제 도입되고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하고 하라 그랬어요? 등록하고 등록제. 지금은 등록해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법령의 구성 성격이 있는데 이 가장 상위에 법률이 있어요. 법률은 이제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만들고, 시행령 같은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데 얘는 채색을 하나만 해요.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법 과목을 공부하면서 이걸 모르면 안 돼요. 이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 왜냐면 그 약속된 언어이기 때문에. 제가 수업하는 동안에 시행령이라고 했다가 같은 말로 무슨 령? 대통령령 이렇게 불러요. 같은 말이에요.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같은 말이다. 요거 우리 마지막 4교시 때 이거 제가 잠깐 질문 드릴 거예요. 시행령은 누구의 명령이다 이렇게 질문 드리면 누구? 대통령의 명령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장관의 명령인데 우리 이제 각 법령마다 주무부처의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주무부처의 장관은 누구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줄여서 국토교통부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경매 관련이고요.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경매 관련 규칙인데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격 쪽에 보면 중간법 이렇게 있는데 중간법이랑 같은 말로 혼합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그리고 특별법과 일반법이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붙이지 말고 따로따로 이렇게 채색 하나씩 좀 해볼게요. 특별법과 일반법. 그리고 옆에 이제 국내법이 있는데 국내법은 반대말이 국제법이에요. 요거는 간단하게 먼저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중개업 할 수 있나요? 예, 외국에 나가서 중개업을 못하겠죠. 국내용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국내에는 똑같이 적용이 되는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거든.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부산에 가서 중개업 할 수 있다 아니면 못한다?
할 수 있다. 이제 국내에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된다. 자, 중간법, 혼합법, 특별법, 일반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자, 오른쪽에 여기 빈 란을 보조단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보조단에다가 두 개만 좀 적을게요. 우리 이제 배우는 게 법이잖아요. 예, 법의 구분을 한번 해봅시다. 법은 크게 공법이라고 하는 법과 사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공법과 사법으로 구분을 하는데, 우리 공법 배울까요? 예, 어떤 공법을 배우죠? 부동산 공법 배우잖아요. 그 부동산 공법을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사법도 배울까요? 어떤 법을 배워요? 민법. 민법이 이제 대표적인 사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법을 이렇게 구분을 할 때 공법과 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교묘하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대요. 겹치는 부분. 예? 그럼 이렇게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이야기할 거냐라는 거죠. 이 겹치는 부분을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다 그래서 무슨 법? 중간법. 양자를 좀 섞었다 그래가지고 혼합법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법의 체계는 크게 몇 개가 있는 거야? 세 개. 어떻게 세 개? 공법, 사법,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 이렇게 총 세 가지 법 영역을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러면 요거 말고 법에 또 다른 영역이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모든 영역을 다 배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아마 찾아보면 나올 건데 변호사 3명이 뭔가 이렇게 촬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다 찍어놓은 영상이 있어서 한번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그 변호사들이 뭐 나이가 좀 많은 변호사들이 아니라 이제 한 20대 후반이나 30 많이 됐어요. 30대 초반 정도 변호사 시험 합격한 변호사들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 3명이 남자 2명, 여자 1명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뭐를 하냐면 33회인가 뭐 여기 그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변호사 3명이 나와가지고. 네, 여러분 몇 점을 맞았을 것 같아요, 변호사들이? 응? 그 변호사라고 하면 굉장히 그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이잖아요. 이 법 공부를. 네, 근데 몇 점 맞았을 것 같아? 민법 문제를 풀어가지고. 응? 제일 잘한 친구가 77.5. 제일 잘한 친구가. 그리고 뭐 50점, 뭐 40점. 꽈락은 없었는데 40점 몇 점.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하는 전문 직업인인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90점, 100점 이렇게 못 맞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은 거기서 끝났는데 다음 프로그램이 뭐냐면 학개론을 또 풀었거든요. 학개론? 네. 학개론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2명 꽈락, 1명만 60점 정도 받고. 그러니까 학개론은 전혀 다른 영역이죠.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볼 때는 6과목을 다 한번 이렇게 풀어가지고 올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 저는. 근데 민법은 그냥 괜찮게 나왔으니까 그냥 올렸는데 학개론에서 이 친구들이 맛이 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걸 하기로 했거든. 근데 안 올려. 이게 왜 안 올리는 것 같아요? 다 꽈락인 거지 뭐, 3명 다.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체면도 있고 하니까 다 이제 못 올리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는 이 그 뭐랄까요, 그 시험 범위가 굉장히 양도 많은 데다가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영역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법이라고 하면 공법 전반적인 어떤 지식은 변호사가 훨씬 있죠. 우리보다 훨씬 있는데 우리는 공법에서도 무슨 공법만 배워요? 부동산 공법. 그쪽 분야에만 특화해서 배우니까 오히려 변호사들은 전혀 모르는 거지. 공법 전반에서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겠죠? 그러면 이 중간법 내지 혼합법에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저랑 이제 같이 배우는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요거는 중간법 내지 혼합법이다 이거죠. 그럼 변호사들이 이거 만약에 그 풀었으면 3명 다 몇 점 맞았을 것 같아요? 다 꽈락이지, 다 꽈락.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이걸 공부해요, 안 해요? 전혀 하지 않죠. 변호사들은 요거 안 하고 그냥 요거 2개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특이한 법 체계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자, 이제 밑에다가는 약간 왼쪽에 좀 빼가지고 중요 표시한 해주신 다음에 3가지 법을 좀 배울게요. 적을게요. 민법,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끔 등장하는 법 중에 농업,
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개의 법을 나란히 쭉 적어 봅시다. 민법이랑 공인중개사법, 농업협동조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 민법에 보면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 그 계약 자유의 원칙은 무슨 뜻이냐면요, 뭐 내용 결정의 자유나 상대방 결정의 자유나 방식의 자유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그 방식의 자유라는 거는 계약서를 꼭 써야 돼요, 아니면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거든. 그래서 민법에서는 무슨 계약도 계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법 어디를 보더라도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계약서를 써라 이런 규정은 없거든요. 민법에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26조에 뭐라고 딱 하고 있냐면, 중개가 완성이 되면, 그 말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뭐를 작성해라라고 정하고 있어요. 계약서를 꼭 쓰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민법에서는 안 써도 된대. 근데 중개사법에는 계약서를 꼭 쓰래. 그러면 양법이 충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개공은 이 두 가지 법 중에 어느 법을 좀 우선시 여겨야 될까요? 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법이 충돌할 때는 얘가 우선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선 적용되어지는 법의 이름을, 성격을 뭐라고 규명을 짓냐면 특별법이라고 하고, 나중에 적용되어지는 법의 성격을 무슨 법?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 이렇게 규명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법이 있는데 먼저 적용이 되네. 그럼 무슨 법? 특별법. 나중에 적용이 되면 일반법. 가장 마지막에 적용. 자, 그러면 요 두 가지 관계는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중개사법 구조에 보면, 다음 주에 배우는데 중개사법 구조에 보면요, 중개업 하려면 등록을 하고 아니면 등록 없이, 등록을 하고 중개업하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록제잖아. 근데 등록 없이 중개업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등록 중개업이고 어떻게? 3년 3천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중개사법 구조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협동조합법에 보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산림조합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산림조합이나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중개사법 구조에도 불구하고 등록하고 안 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특이한 규정인데, 그럼 여기는 등록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는 등록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역 농업협동조합은 결론적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 법이 먼저 적용되는 거지. 최소한 지역 농업협동조합한테는. 그러면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중개사법과 이 법을 비교했더니 여기가 먼저 적용되어지는 법이니까 무슨 법? 특별법. 얘는 그러면 일반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얘만 잘 보시면 돼. 공인중개사법만. 공인중개사법은 그러면 동시에 무슨 법적 지위와 무슨 법적 지위가 다 있는 거야. 특별법과 일반법적 지위가 다 있는 거지. 그쵸? 왜 그런 거냐면 상대적이라서 그런 거죠.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무슨 얘기냐면 뭐에 비하면?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 농업협동조합법에 비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 특별법과 일반법은 완전히 반대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성립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왼쪽 본문으로 오셔서 기본 확인 사항. 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만큼은 일반법이다. 가장 일반적인 법이다. 이렇게 일반법적 성격이 있고, 민법과 상법에 비하면, 이 민법과 상법에 비하면 무슨 법이다? 특별법. 이 두 가지 성격을 다 같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기출 1번. 공인중개사법은 뭐의 특별법이다? 민법의 특별법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도 가진다. 자, 3번에 한번 가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주어의 밑줄 한 번만 잡으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라는 주어에다가 밑줄.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정의는 바로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우리 정의해요. 등록한 자라고 정의하거든요. 그럼 이 등록을 하는 순간, 얘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율을 받고 있다, 아니면 규율받지 않는다. 규율 받고 있지. 규율 받는다는 건 적용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다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니까 등록을 하는 순간 법의 뭐 대상이다. 규율 대상이에요. 근데 이제 뭐라고 꼬셨냐면 이렇게 꼬셨어요. 중개 보수를 받지 않고, 자 그러면 보수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 맘이에요? 개공맘이지. 그러니까 개공이 보수를 받고 안 받고는 개공맘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공이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 근데 안 받고 행한 중개 행위도 공인중개사법 규율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규율 대상이지. 왜냐하면 이 사람 신분 자체가 뭐에 적용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중개사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보수를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고 보수를 받아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받든 안 받든 법의 뭐 대상이다. 이미 얘는 규율을 받고 있으니까.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노맞죠. 이번에 공인중개사법의 제정 목적. 이 제정 목적은 법을 만든 이유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기출 회차가 21회 때 나왔어요. 21회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이 36회 아니에요? 그럼 한 15년 됐네. 15년 전에 한번 나오고 지금까지 계속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뭐 올해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다만 이거 몰라도 된다는 거는 아니니까 한번만 이게 제정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기만 하죠. 밑에부터 볼게요. 1차, 2차, 3차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제 가로가 좀 좁게 돼 있어요.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라고 했냐면 여기도 한번 적어볼게요. 특이하게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라고 제정 목적을 정하고 있어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공인중개사의 정의도 배우겠지만 공인중개사라는 말의 정의는 뭐 한 자라고 정의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하거든요. 근데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을 하나요? 아니면 일을 안 하나요? 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을 해, 안 해? 에?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일을 하진 않아. 그냥 자격을 취득한 거지. 그렇죠? 자격만 취득한 거. 그러면 얘는 이 일을 안 하는데 왜 얘의 업무를 정한다 그러냐면,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에는 두 사람을 합쳐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개공 플러스 누구? 소공을 합쳐가지고 공인중개사라고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이 두 사람이 업무를 하거든요. 무슨 업무? 중개 업무. 그렇죠? 다시 한번 개공과 소공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런데 왜 그러면 주어를 개공과 소공이라고 하지?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주어가 너무 길기도 하고 이 두 가지를 합쳐 부르는 말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잖아. 이 둘의 공통점이 뭐야? 공인, 중개사. 네, 그래서 공인 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이렇게 이제 1차 목적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이 하는 업무, 즉 개공과 소공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냐면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들이 종사하는 산업 있잖아요. 산업. 그 산업이 뭐냐? 부동산 중개업.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중개업이다라는 말이에요. 포인트. 자, 중개업이라 그랬거든. 자, 그러면 중개를 육성한다고요? 중개업을 육성한다고요? 중개업. 그러니까 이 중개업을 하는 그 어떤 산업을 육성한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 얘네가 종사하는 산업이 중개업이니까. 이런 모든 내용들은 다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제정 목적에서 주의사항 한번 잠깐만 보면, 여기 이제 3차랑 2차는 뭐 크게 중요할 거 없고, 여기다가 이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 주어 안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안 되는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개공이라고만 주어를 넣으면 왜 안 돼요? 소공이 빠져서 안 되고, 등자를 넣으면 왜 안 될까요? 여기 등 안에는 누구까지 포함? 이제 우리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되는 개념이 등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도 쓰지 않는다. 그럼 여기는 뭐라고만 해야 돼? 공인중개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비교학습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하는 게 공인중개사법도 있지만 이 법도 배우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신법. 이 법은요, 여기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정하는 거다라는 거죠. 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정하는 법이 바로 부신법이래. 신고 및 허가에 대해서 정하는 법,
이게 부심법이다. 신고 및 허가. 그럼 제가 약간의 기대를 좀 갖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약간의 기대. 신고 몇 개, 허가 몇 개? 정답이에요. 신고제 3개, 허가제 2개. 그래서 전 합치면 5개가 있어. 신고제 3개, 허가제 2개. 신고제 3개, 허가제 2개. 어떻게 알았어요? 공부했어요. 그래, 훌륭하네. 자, 신고제 3개랑 허가제 2개를 다루는 법이 요 부심법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부심법이랑 공인중개사법의 최종 목적을 좀 파악을 했고요. 여기는 신고하고 허가에 대해서 다룰 거고, 여기는 누구의 업무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정한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용어의 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